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윤식입니다. 오늘 산타페 타러 왔어요. 산타페를 타기 전에 좀 구경거리가 생겨가지고 살짝 한번 보고 가려고 좀 인트로를 찍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산타페 만나보시죠. 왜 구경거리가 있냐고 했냐면요, 지금 여기 현대모터스 스튜디오 고향에 산타페의 1세대부터 5세대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세대까지 모든 모델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산타페, 2세대 CM, 3세대 DM, 4세대 TM, 그리고 5세대 MX5. 이렇게 다섯 세대의 산타페가 모두 전시가 되어 있어서 둘러보게 되겠습니다. 산타페는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외관으로 참 관심을 많이 모았던 차종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 모델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냥 박스 형태의, 네모 형태의 전형적인 박스형 스타일의 SUV가 대세를 이뤘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근육질에 동글동글하면서 근육이 동글동글하게 붉어진 그런 디자인의 크로스오버를 내놨어요. 이게 첫 산타페 1세대 모델이고요. 참 관리 상태, 복원을 한 것 같은데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세대부터는 이제 전형적인 그 21세기의 크로스오버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세대의 그 커버처 디자인이 좀 진화해서 조금 더 정리가 된 모습으로 더 얌전하게 디자인돼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선보이게 됐고요. 3세대 모델부터는 이제 BMW 디자인에 좀 영향을 받았나? 그래서 그 파팅 라인하고 그리고 접은 좀 직선을 좀 강조한 디자인이 좀 유행이죠. 이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리스 채프만이라는 BMW 출신의 디자이너가 이 디자인은 참여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좀 이제 패널을 이렇게 접어서 선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팬더를 이렇게 키우는 뒤에 어깨를, 이런 이제 디자인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이 정점을 달한 게 루크 돈코볼케가 디자인한 이제 4세대 모델입니다. TM 산타페입니다. 그래서 이 접은 선이 더욱더 부각되어 있고 어깨도 이렇게 붉어져 있고 팬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육각형 그릴이 육각형 크레스트 그릴, 캐스케이딩 그릴이라고 그러죠. 용광로에 줌을 끼는 그런 디자인으로 됐고, 그리고 이제 5세대의 그 논란이 있었던 그 박스형 디자인의 5세대 산타페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모습과 옆모습은 이제 흔히 봤던 그 레인지로버의 그 박스함, 그래서 이렇게 갤로퍼를 이제 오마주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뒷모습 때문에 좀 특이하게 생긴 이 뒷모습 때문에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익숙해짐이 필요하겠죠. 이 뒷모습과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공간 활용성, 그 뒷모습이 이렇게 나왔어야 했던 이유, 뭐 그런 걸 제가 좀 저번 편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공간 활용성과 실용성, 그리고 레트로 디자인 등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갖춘 신형 산타페 오늘 타보겠습니다. 산타페 테일 램프가 아래로 달려야만 했었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테일 램프 아래에 달려있는 테일 램프의 옆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테일 램프를 달려면은 지금 이렇게 요만큼 공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의 백판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배선도 들어가고 배광판도 들어가고 뭐 반사판 LED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많은 지적을 하신 게 여기 가운데에다가 놓으면 어떠냐, 예?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면 어떠냐. 그런데 그럼 가운데에 요만큼이 이게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튀어나오려면은 그게 요 가스 리프트하고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현대 엔지니어들의, 디자이너들의 좀 설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야 했다. 뭐 그러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로로 이렇게 가는 거 또한 역시 이렇게 테일 램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요 스트러트가 딱 가리기 때문에 세로 라이트 설치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수긍이 가긴 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디자인에 지금은 좀 보기는 어색하지만 이 테일램프가 아래로 쳐져 있는 그 디자인에 이제 좀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솔직히 이게 지금까지 봐오지 않은 디자인이고 비례감도 그닥 훌륭하지 않아서 좀 뒷모습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지금 뒷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뒷자리 진짜 공간감,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이제 약간의 급가속을 했는데 지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고요. 뒷자리 승차감이 단단한 편입니다. 이 서스펜션이 이렇게 부드럽게 출렁출렁 거리도록 세팅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그 바디를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쾅쾅 거린다든지 우당탕 덜컹 거린다든지 하는 그런 딱딱한 승차감은 또 아닌 거. 이런 그 라이드와 핸들링 밸런스를 꽤 잘 맞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뒷좌석은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넓고 조용해야죠. 장땡입니다. 굉장히 넓고 조용하고요. 이 광활한 트렁크 뒷공간을 보십시오. 지금 3열을 이제 등받이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맥시멈 공간. 이 차는 지금 6인승입니다. 럭셔리 드라이빙을 즐기고 있습니다. 거의 기사 모시고 뒷자리 앉아도 될 정도로 공간 넓고 편안하네요. 방금 이제 그 2.5 터보 엔진의 그 거친 숨소리가 좀 들렸는데요. 이제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2.5 터보 엔진룸입니다. 281마력을 내는 순행식 아니죠, 공냉식 인터쿨러가 달린 터보 엔진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와는 달리 가로 배치형이고 304마력 대신에 281마력으로 약간 디튠이 되어 있고, 우리 시승차는 EWD 모델입니다. 풀옵션이지만 공차 중량이 1920kg짜리고요. 타이어가 21인치에 피렐리인데 피렐리 P0 아니고 올 시즌 라인업이 스콜피온 MS가 달려져 있네요. 그리고 TNCS, 네, 사일런스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어 공명음, 타이어 그 노면 소음 방지용 스폰지 패드, 흡음 패드가 안에 장착된 사일런스 타이어가 달려 있어서 그래서 조용했나 봅니다. 비포장도로 지나가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승차감이지 뒤에서 탔을 때처럼 타이트한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출렁거리나? 전혀 출렁거리는 느낌은 안 들고요. 터빈 소리가 좀 들리나? 고속화도로에 진입을 하면서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가 풀 악셀 한번 쳐보려고 그렇습니다. 엔진이 좀 거칠죠? 힘은 충분히 있는데 많이 거친데요? 엔진음이. 늘 제가 얘기하는데 이 2.5 엔진이 부드러운 엔진이 절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이제 기통당 최적이 보통 이제 500cc 정도 돼야지, 500cc 미만이어야지 이게 진동 소음을 억제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차들 대부분의 이제 메이커들이 2000cc 4기통 셋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2500cc잖아요. 기통당 최적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진동이 더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이제 좀 거칠게 느껴지는 점, 이건 좀 아쉽습니다. 힘은 충분한데 반응도 괜찮은데 거칠다는 거. 6기통 엔진이 좀 그립겠는데요. 이제 6기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내 소음, 특히 그 바람소리, 제가 뒷자리에 앉았을 때 느꼈는데 굉장히 조용하고요. 오히려 앞자리에 앉으니까는 저는 타이어 소리가 뒷자리에 앉았을 때보다 조금 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건 좀 특이하네요. 여기 노면이 굉장히 거칠기도 하지만 타이어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고속에서 느낌을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이 윈드실드 위쪽에서는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안개 지역입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차가 이렇게 좀 깔리는 듯한 느낌 괜찮고요. 지금 현재 그냥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전 주행감 굉장히 좋은데요. 세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컴플라이언트 하면서 그러니까 충격을 잘 흡수를 해주면서 불안할 정도로 차가 고속에서 출렁거리지 않도록 세팅을 한 부분이 분명히 느껴지고요. 이제 현대차 MDPS의 단점으로 많이 지적되어 있었던 좀 헐거운 느낌,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된 부분이 느껴집니다. 이제 3세대 플랫폼에 오면서. 그래서 공격이 거의 없이 지금 돌리면 돌리는 대로 바로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분명히 나아진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아까 풀가속을 했었는데 지금 한번 일상주행 가속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60에서 한 100까지. 네,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한 3000, 4000 RPM 구간에서의 엔진 반응은 아주 좋네요. 네. 역시 현대는 그 일상 영역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그 레드존 말고 이런 일상 많이 쓰는 영역에서의 세팅을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일상 주행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위화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렐리 스콜피온 타이어는 사실 저는 거의 처음 경험해봐요. 그동안 그 피렐리 P0 올 시즌 현대차가 그걸 많이 썼잖아요. 얘는 느낌이 어떨까요? 그래서 휠그립 테스트를 그냥 마일드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마일드하게 길도 약간 젖어 있어서 바디 거동 괜찮은데요? 네, 지금 전륜 구동입니다. 네, 언더 약간 성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 꽤 안정적인데요. 그래도 심하게 뭐 밀리거나 그런 거 없고 개언더, 개언더라 그러죠. 그냥 앞에 막 밀려나가려고 그런 거 물론 제가 한계까지는 안 갔지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꽤 괜찮은 그 밸런스였던 것 같고요. 고속에서의 이제 안정성이 이제 이런 연결 구간 넘어갈 때 느낌인데, 네. 한 번에 딱 내려가는 거 괜찮은데요? 이제 요런 데 이렇게 팡빵 떴다 내려가면서 덜렁덜렁 이제 그런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산타페는 한 번에 땅 하고 잡는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스프링은 분명히 좀 무른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댐퍼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지나치게 이거 출렁출렁 거리지 않도록 띵띵거리지 않도록 좀 잡아주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세팅입니다. 신형 산타페 아주 파격적인 외관, 특히 뒷모습에 비해서 드라이빙 느낌은 좀 평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보편 타당한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확 튀는 그런 승차감이나 핸들링 특성도 아니고 패밀리카로서 패밀리카의 역할에 충실한 세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서도 고속에서 좀 차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당히 그 조여주는 댐핑 압력을 적당히 조여줘서 차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는 세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패밀리카 용도로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편 타당하게 잘 세팅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감탄한 부분이 요즘 현대차가 드디어 하체 세팅을 할 때 그 바퀴하고 차체하고 그러니까 서스펜션하고 이제 차체하고의 그 체결 요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체 강성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이 헐겁다는 비판도 좀 있었는데 이 현대차들이 그동안 그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체 세팅 자체가 뭐 단단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서스펜션과 차체와의 체결, 그러니까 단단하게 조여졌다. 서스펜션 부품이 굉장히 단단하게 조여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게 조임으로써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을 좀 잘 틀어막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면 소음이 들리는데 이게 전에 같으면 이제 바닥이나 이제 스티어링 휠 이런 데로 이제 전달이 되면서 울리는 소리였는데, 전달되는 소리였는데 지금은 밖에서 들려요. 특히 박도 이 이중 접합 유리로 덮인 이제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서, 유리가 얇은 뒤쪽에서 지금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특히 바퀴 소리까지, 노면 소음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들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VH 좋고, 승차감 좋고, 공간 활용성 정말 끝내주고, 풍부한 옵션, 그리고 현대차의 자랑인 뭐 HDA까지 제가 좀 그거 놓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편의 장비와 보조 장비와 공간 활용성, 실내 장식 등등등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수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승 시간이 좀 짧아서 깊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걸 좀 또 받아서 며칠 타보면서 더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